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될 놈들 결국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살면서 강연을 통해서 10,000명 이상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1대1 상담을 통해서 1,000명 이상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강사와 또 프리랜서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을 종합해 본 결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되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결국 됩니다. 이 말이 너무 단순한 것 같죠?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많은 게임의 룰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고스톱도 그렇고 포커도 그렇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369 하는 그런 게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하다못해 핸드폰을 사든 전자제품을 사든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게임의 룰, 일종의 설명서, 이런 것처럼 모든 제품이 됐든 사람 간의 관계가 됐든 게임이 됐든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MBN에서 방송되는 오픈전쟁이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식업을 꿈꾸는 다양한 분들이 도전해서 미션을 벌이고 또 계속 이렇게 오디션처럼 올라가는 프로인데요. 제가 봤던 거는 이제 2라운드로 이제 팀을 짜갖고 실제 주문이 몰려드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직접 해보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그 팀 중에 꼴찌한 팀이 어떤 팀이었냐면 으쌰으쌰하고 개개인의 역량이 너무나 뛰어난 팀이었는데 레시피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게임의 룰이겠죠. 지금 제 영상으로 말하면 게임의 룰을 숙지하지 않고, 다시 말해 레시피북을 숙지하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무대뽀를 한 거예요. 그냥 서로 으쌰으쌰 화이팅 이러면서. 그런데 나름대로 주문에 들어온 거를 음식을 해냈지만은 결국 성공한 게 빵개였어요. 0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팀이 꼴찌를 했고 결국 그 팀이 전원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개인 그 팀의 참가자들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인데 단 하나 레시피북을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이해를 안 하고 실행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단순히 그런 오디션 프로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각종 시험, 입시, 진학, 채용 다 적용돼요. 근데 이거를 간과한다.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그냥 자격증 많이 따면 취직되겠지. 토익 점수만 높으면 어디 되겠지. 아닌 거예요. 다 필요해요. 토익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필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하고 남들이 이거 한다니까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스펙을 좋은 사람 뽑습니다. 사실 스펙이 좋다고 일을 잘하고 뭘 잘해내고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스펙 좋은 자들이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실행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나 채용 문화가 노동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힘들기 때문에 스펙 좋은 자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펙이 나쁘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여러분 스펙이 좀 나쁘다면은 내가 이런 게임의 룰, 시험의 룰, 이런 입시의 룰, 그리고 공무원 시험 본다면 공무원 시험을 단기 합격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것들 등등의 것들을 좀 숙지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덮어놓고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 여러분이 무슨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걸 하나 맡더라도 알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평소 무턱대고 하는 습관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잠시 여러분이 길지 않아요. 1, 2분 정도 일 딱 맡았으면은, 아니 뭘 하기 전에 이거의 본질이 뭘까? 그리고 이거의 맥락이 뭘까? 이걸 좀 파악하는 훈련을 의식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투입한 사람이 결국 잘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일정 수준의 노력을 채우지를 않아요. 그냥 내 딴에 열심히 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좀 톡 까놓고 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고민만 많이 했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 드물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공무원 공부를 3년 했어. 그런데 못 붙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3년 내내 공부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3년을 했다면 솔직히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고민만 한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공부 방법이 나한테 맞나? 이런 고민하다가 1, 2년 날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이상의 노력을 푹 담가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다이빙 하듯이 물속에 푹 빠져드는 것처럼 뭘 하나 뭐 공부가 됐든 일이 됐든 좀 푹 빠져보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스펙이 부족해도 좋고 머리가 나빠도 돼요. 왜냐?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투입한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노력, 다시 말하면 노력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래야 돼요. 간 보고 이리저리 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의 핵심인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 귀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사람 귀한 줄 알아라.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거나 무례하게 뭐 굴지 않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고 말하고 행동한 적 얼마나 됩니까? 많이 드뭅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상당히 많지가 않아요. MZ세대들 분 중에서 예의 바르고 잘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10% 미만 정도로 봅니다. 저는 실제로 많이 만나잖아요. MZ세대 분들을. 근데 상당히 무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유들유들하고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중고등학교 때 잘 나가고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한테 잘하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예절 바르고 제일 예의 바르고 그리고 정말 사람 귀한 줄 알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의외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좀 의외죠.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사람 중에서는 서울대 출신 중에서 무례했던 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 서울대생 분들과 8년 정도 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서에서 저 빼고 다 서울대 출신 이런 식으로 제가 8년을 일했어요.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이 무례하거나 뭔가 사람 이렇게 허투루 여기고 사람 이렇게 천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정말 예의 바랐어요.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물어보면 거의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스펙 좋은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을 하면은 요즘 MZ세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대표님 알겠는데 나는 다른 사람 비위 맞추기 싫어. 난 굴욕당하기 싫어. 왜 저 사람 내가 왜 기분을 맞춰줘야 돼? 이렇게 반발합니다. 진짜 멍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AI로 다 대체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모든 것들이. 단순 작업들 그리고 이공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대 나오면 취직된다? 안 그렇습니다. AI가 지금보다 더 인공지능이 더 기술이 발전되면 지금 공대생들이 할 수 있는 잡들 저는 70% 이상 날아간다고 봅니다. 5년 10년 안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5년 10년 안에 옵니다. 정말. 그런데도 꼭 실력 없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실력 순으로 하자. 실력대로 하자. 안 됩니다. 실력 이전에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력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을 먼저 뽑고 그리고 나서 그들 중에서 실력을 보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실력이 좋아야 기회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최소한의 사회적 지능과 최소한의 매너와 그런 예의 범절이 있는 사람을 모셔놓고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들 중에서 실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부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MZ세대들이. 1대1 보상 개념을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A라는 친구한테 잘해줬어요. 근데 A라는 애가 싸가지가 없어. 다시 말하면. 근데 얘가 나는 A라는 친구한테 10만큼 잘해줬는데 얘가 1만 나한테 보답을 해요. 그럼 열받아서 나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지 않을래. 다른 사람한테 매너 개똥같이 할래. 이래버리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1 개념이 아니에요. 인생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사람들, 아직 지금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노력을 최소 10배에서 100배를 보답을 해줍니다.
잘된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 주변에 그 찌질하고 형편없는 애들이 나는 10만큼 줬는데 쟤네 1밖에 보답을 안 해. 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갖는다. 그러지 마세요. 1대1 대응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행여 내가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앞으로 만나게 될 좋은 인연들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배려하고 예의를 바르게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하나하나의 그 해석을 더 담아서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찍고 여러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아직도 더운데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